핵심은 민주당이 더 나아지느냐 아니냐인데 네. 지금 논의가 사퇴시키려는 거냐 너희 주장이 네. 아니면 사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주장이냐 이렇게 계속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혁신위 구성은요. 이제는 이재명을 지우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존재하는 이상 이재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혁신위를 구성하는 이상 혁신은 실패할 것이고요. 국민은 계속 실망하실 거고요. 내년 총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명 혁신이 파문 이재명 사퇴를 이재명 거취 언급 없이 무한 책임입니다. 네. 지금 이례경 후폭풍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폭풍 비명계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저는 첫째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루게 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컸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그 자신의 결함이 안고 출발을 했고 리더십 발휘하는 중요 대목에서 제대로 발휘도 못했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결함과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퇴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전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재명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이재명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혁신위를 구상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다.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정말 나도 민주당의 같은 우물물을 먹는 같은 사람으로서 네. 애정을 가진 비판 그리고 대안을 가진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민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혁신위원장 후보를 복수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파문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에 그럼 기승전 이재명 사퇴가 답이냐라는 또 친명 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권지용 위원님과 신정현 위원님 두 분한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OX로. 네.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오, 갈려요. 네. 일단 먼저 권지용 위원님부터. 저는 네. 사퇴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당이 더 나아지느냐 아니냐인데 네. 지금 논의가 사퇴시키려는 거냐 너희 주장이 네. 아니면 사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주장이냐 이렇게 계속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퇴를 해서 민주당이 나아지는가 혹은 아니면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이 나아질 수 있는가 등등등 어쨌건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질 건가를 논의하고 싶은데 너무 대표 체제를 유지시킬 거냐 말 거냐로 수렴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대표 체제가 문제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혁신의 방향이 저는 그 논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상 임명하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과도 거의 상의하지 않고 임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임명하신 분이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좀 드렸다시피 사실은 상대는 무조건적으로 나쁘고 우리는 옳다라는 세계관을 깰 수 있는 사람, 상대가 맞을 수도 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쪽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대한 논쟁은 할 마음이 있지만 대표를 유지시킬 거냐 말 거냐의 논쟁에 있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저는 지난 혁신위원장 선임에 의해서 드러난 게 있다면 네. 이재명 대표께서 어쨌든 친명계로 혁신위를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난달 5월이었죠. 그때 당시 의총을 통해서 회신안을 밝히고 혁신위를 통해서 당을 재창당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까지도 모두 소멸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오를 했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혁신위 구성은요. 이제는 이재명을 지우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존재하는 이상
이재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혁신위를 구성하는 이상 혁신은 실패할 것이고요. 국민은 계속 실망하실 거고요. 내년 총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지워지고 네. 그리고 이 당이 어떻게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라는 쇄신 경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민주당에게는 마지막 남은 기회이고요. 그런 의도,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수면 아래 내려가 있다가 다시 또 이번 일회경 후폭풍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혁신위원장 언제 인사하시게 계세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네.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책임론이 나온다. 모든 건 뭐 논의를 했든 안 했든 논의는 했습니다만 이라고까지 붙였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다 당 대표의 무한 책임이다. 후속 질문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김수철 원장님.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걸까요? 일단 본인은 이제 혁신위원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더 이상 본인이 참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이제 세워서 현재 국면을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엿보여지고요. 어제 SNS에 최고위원들이 쓰는 SNS에다가 네. 최고위원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네. 너무 밀실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마음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이제 SNS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면서 일단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신뢰의 위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혁신위가 마음 놓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이제 빨리 혁신위원장 후속 인선을 빨리 내는 데에서 일단 본인의 그 책임의 첫 번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들의 단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에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의 내정 사실을 발표 전날 저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당내 지적이 이어지자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권지웅 위원님. 네. 일단 전에 일방적으로 했던 비판이 있어서 추천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거취에 대해서 내려갈 생각은 없다는 또 방증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이제 내려오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이번 혁신위원장 임명의 문제가 절차적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 지도부가 지금 집권을 한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부가 구성된 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스스로의 문제는 잘 풀지 못하고 중도라고 불리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현 지도부의 방향성의 문제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반성의 포인트여야 되는데 네. 그걸 그냥 최고위원들에게 다시 물어서 무슨 좋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현 최고위원분들은 자신의 어떤 체제를 잘 유지시켜줄 혁신위원장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변화한다기보다 그냥 다시 어떤 외피를 바꿀 뿐이지 내용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혁신위원장 임명이 되었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혁신에 절박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네. 아까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저희가 지금 혁신해야 될 내용은 그냥 단순히 외피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지난 1년의 민주당 운영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오만이나 기득권적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와달라고 하면 다 거부하겠지만 네. 어떻게든 그 모셔와야죠. 근데 그게 이제 혁신의 절박함인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만회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래경 사태의 원론적 답변만 뚜렷해진 혁신 동상이몽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느냐? 네. 여기 보겠습니다. 친명에서는 당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 비명에서는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지금 이게 분명한 동상이몽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좀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의총, 이르면 원래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의총을 12일로 연기를 했다. 12일로 연기를 했다는 건 약 한 나흘 정도의 지금 시간을 뭐 벌었다면 벌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신정현 의원님. 네. 나흘간의 시간, 이 기간 동안 뭔가 수습이 된다거나 정리가 된다거나 가능할까요? 수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매듭을 지으면 오히려 수습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지금은 마치 이것이 더 가속도가 붙는 느낌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특히 의총을 연기한 것도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갑론을박 싸울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미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네. 이 자체가 벌써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욕 들어먹는 게 맞죠. 의원들로부터 비판받는 게 맞죠.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네. 이 이래경 사태에 대한 이 의원들의 직접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네. 또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걸 피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진정코 170명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을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당내의 어떤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가, 사실 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였으면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의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또 지적을 들으실 겁니다. 그중에 4분의 1만 수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부터 혁신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에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라는 그 말로 지금 들립니다.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또 할애해서 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을 썼습니다. 일면입니다. 민주당 책임 정치 실종.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재명 대표는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책임 정치 실종이라고 썼습니다. 중병 앓는데 모두 입을 닫는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거학과 싸우니 작은 잘못은 괜찮다는 식의 합리화가 당내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다음 기사까지 보겠습니다. 네. 무한 책임 밝힌 이재명 대표, 수세모면용 프레임 싸움만 하고 있다. 굉장히 사실 구체적이고 아픈 지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이게 뭐 보수 신문에서 쓴 게 아니라 한겨레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또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지적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꽤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중에 조국 사태와 성희롱 이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지선도 이어서 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만 탓하고 있지 민주당의 비전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과거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나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저는 당내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의 이 어떤 한겨레의 이야기를 좀 조금이라도 듣고 그리고 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신문의 이야기라기보다 국민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정당이 돼서 정말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간략하게. 아니, 이 한 장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장면 속에서 도덕성을 실종한 민주정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여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 내용에는 네. 정풍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들어 있어요. 예, 정풍 사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 정풍운동은요 사실은요 내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나는 옳으니 나와 상관없는 주변부를 쳐내는 것이 정풍운동이라는 큰 착각이고요.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에 정말 공감하고요. 정풍운동의 첫 시작은 바로 도덕성 회복과 윤리성 회복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당의 기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기준에 벗어났을 때에는 대통령도 당 총재직을 내려놓고 탈당까지도 불사했었습니다. 네.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었던 그 시기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그 기준을 세우는 것, 내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